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항만 파업 협상이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중동 상황이 좀 애매하다 이런 분석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압도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이런 과정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또 바뀌었습니다. 말 바꾸면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또 역시 지수가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좀 됐고요.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 보이긴 했지만 역시 이것도 특정 종목에 집중된 매수와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중에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이 좀 됐었는데, 일단 지도부가 결정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아마 지도부 결정은 이제 유예 쪽으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장중에 좀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뭐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미국 지표가 괜찮았잖아요. ISM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 지수보다 사실은 서비스업 지수가 더 중요한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도 대부분 다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 괜찮구나. 경기 괜찮은데 금리 인하한 거니까 미국이 경기 괜찮을 때 금리 인하하면 이럴 때 또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재료였고, 또 하나 조금 찝찝했던 게 항만 파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이제 길어지면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62%. 이거 뭐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이제 텍스트로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한쪽에서 50대, 한쪽에서는 70대 제안을 하면 결국엔 60대에서 합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측에서 60%대를 수정으로 제시하면서 이 안이 사실상 합의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제가 뭐 텔레그램 시황 쪽에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한 줄 뉴스 제가 이제 월요일까지 해결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다. 근데 이게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게 보면 그 월요일 정도까지는 뭐 실제로 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물밑에서 많이 협상이 됐던 것 같고 그런 협상 내용들이 사측에서 올려버리면서 아마 늦어도 주말 사이에는 좀 합의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합의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자칫 자극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좀 안도해도 되겠구나 이런 편안함을 좀 주는 그런 재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발언도 이게 증시 좀 출렁거리게 만들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마치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가 마감 직전 미증시 마감 직전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또 이걸 수습하는 뭐 어디 공격할지 몰라 그런 거 정해진 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습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중동 전면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도 보여드린 편인데 최근에 투기 세력들이 이제 유가 변동성의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베팅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뭐 하나 걸려봐라 이제 확 뛰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세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이든 발언을 그런 걸로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답변한 거 아닌가 약간 바이든 스타일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해프닝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또 이란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캐릭터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경계하고 보자 이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역시 엔비디아가 미친 수요라는 표현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또 역시 엔비디아 상승률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또 지수가 어느 정도 초반부터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줬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뉴스는 금투세 관련해서 이게 이제 표결이 됐는데 당내 표결이죠. 당내 표결이 됐는데 그걸로 결론을 낸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결론 내는 거 같이 마치 포장이 되고 장중에 또 찌라시 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찌라시에서 금투세 시행하는 쪽이 더 높게 나온 걸로 그렇게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훅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찌라시로 보여지고 어쨌든 지도부 쪽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결정 날 줄 알았던 투자자들 일부가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찌라시 영향도 좀 있었고 이게 오후장의 변화를 좀 유래하는 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중국 관련해서 중국 주식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간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노무라에서는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언론을 대체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유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룸버그에서 오늘 나온 게 숏 커버가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없이
그냥 온전히 매수만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숏 커버까지 붙어버리면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좀 삐딱하게 보는 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공매도가 아직 안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다시 하락할 걸로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 증시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저게 우리 증시의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할지도 몰라 이런 경계감이 일부는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봐서는 뭐 그런 것 같진 않죠. 근데 어쨌든 중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거 잘 버티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밀려서 6만 원 겨우 이제 버티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에코프로비엠이 어제까지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계속해서 121선에서 막히죠. 이러다 보니까 시총 순위가 또 바뀌었어요. 예,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되고 에코프로가 2위가 되고, 그러니까 제약이 올라가면서 반대쪽 시소가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탑10 종목들 상승폭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다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좀 반대쪽 시도, 뭐 테슬라가 빠진 게 물론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시소가 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또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뒤에서 밀렸는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그 추세가 깨질 뻔했던 데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오늘 21선 돌파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가 몇 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이제 반대쪽 시소가 반도체 아니면은 2차 전지가 되거든요. 이 구도가 또 중요해서 이 업종별로는 좀 계속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려아연이 또 이 공개 매수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대금이 거의 1조가 터졌어요. 여기서 코스피 거래대금 10%가 오늘 고려아연이었거든요. 이게 평소에 그렇게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 안 그래도 증시에 돈 부족할 때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이 실리면 특히 코스닥이 조금 부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려아연의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일부는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 안 했다.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그렇고, 안 팔았다 다행이고, 코스닥은 양 주체가 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뭐 금융투자가 매도인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금융투자가 한동안 매도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빠르면 다음 주 중반 이후, 아니면 아예 넉넉하게 치우면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 사이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지수 대형주 쪽에도 확 돌리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금융투자 매도는 일단 정점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역시 또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3,400억 정도 다시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매도를 다시 늘려버렸고, 매수 쪽에서는, 근데 오늘 매수라고 하기가 그런 게,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개고 나서 들어온 상태. 그래서 매수 포트폴리오 이제 재편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고려아연은 또 고려아연대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종목이 2,5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안 팔았다. 순매수 의지 갖고 들어왔다. 이런 것보다 안 팔았다에 가깝고, 그 외에 뭐 방산 관련주들 좀 있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제 매수 쪽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도고, 고려아연이 또 매도 최상단에 들어가 있었고, 매수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성은 없었어요. 그냥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상단에 있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긴 그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알테오젠을 역시 또 동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상단을 보면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종목별로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아랫단에는 최근에 기관의 특징이 이제 반도체 주들을 하여간 뭐 화끈하게 몇십억씩 사는 게 아니라 몇 억씩 쪼개서 여러 종목 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를 쪼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또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나옵니다. 예상치 실업률 4.2%, 비농업 일자리 14.8만. 비슷하게만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지금은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 되는 시기라 잘 나오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여기서 하다가 더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70달러에 대해서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기는 쉽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80달러 안쪽에서 좀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80달러까지 과연 이번 거 가지고 갈까? 이거 가지고 중동 쪽에서 이용해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조금 미국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미국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증시 최대 변곡점은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눈높이가 최대치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좀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이게 이제 일종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서, 우리 증시 최대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8일 삼성전자 변곡 잠정 실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시소를 보면 제약이 올라갔는데 반대쪽 시소가 2차전지. 근데 중국 소비주는 뭐 시소에 담길 정도의 시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약수 올라가고 2차전지가 반대쪽 시소에 있었고, 그 외 중국 소비주들은 뭐 이렇게 종목별로 일부는 좀 반응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소 관계, 다음 주에 또 반대로 움직이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는데, 이게 미국 뭐 한 15만, 16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코로나 전에 3년 동안 평균치가 17만 7천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평균치로 보면 2022년도 뭐 이때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 직전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실업률만 해보면 사실 뭐 12만, 15만 요 사이도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의 고용지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무니없이 막 10만 이렇게 나오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어지간히 나오는 거 가지고는 미국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 둔화 이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이제 예상치대로 한 15만 정도, 14만 5천, 15만 요 사이만 나와주면 시장에서는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 기준을 예전에 평균 대비보다 조금 낮은 정도 나오면, 이미 왜냐면 2022년, 23년도 이때 많이들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더 평균치를 조금 더 넉넉하게 봐서 15만 아래쪽에 나와도 괜찮다. 그래서 14만 5천, 15만 정도 나와도 미국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고용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차트 하나 나왔길래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탁금은 5천억 빠졌는데, 요 예탁금 얘기는 제가 또 주말 방송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